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입니다. 자, 오늘 가져온 소식은 좀 뜬금포예요.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조국에 대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해요.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데 대체 차범근이 왜 이 탄원서를 냈는지,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,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차범근, 뭐라고 해야 되지? 차범근 감독님? 차범근 씨? 아무튼 나이가 많으시니까 존칭을 쓰도록 할게요. 이 차범근 감독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조국하고 딱히 인연은 없지만 이래 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. 입법 입시 비리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고 해요. 그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 대체 왜 조국 일가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지, 그리고 차범근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린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우리나라 축구 진짜 올타임 레전드잖아. 뭐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임팩트가 그 예전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, 그리고 한국 축구가 굉장히 정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변방이었던 시절에 독일 리그에서 정말 원탑 스트라이커가 됐었던 이 차범근 감독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. 대체 왜 이랬는지 좀 이해는 안 가요.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? 이 기사를 보니까 차 전 감독은 탄원서를 통해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.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.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.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.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했다.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신 거예요. 근데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제가 이게 왜 개소리인지 한번 하나씩 뜯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.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. 그러니까 그동안 충분히 긴 시간을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, 이게 진작에 판결이 났어야 하는 문제를 이제 재판이 질질 끌어지면서 문재인 정권 때 좀 늦어진 거죠. 끌어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조국 재판이 진행되고, 그리고 정경심 같은 경우에는 깜빵까지 살고 나오면서 조민 재판도 진행되고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5년간 고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이 늘어지고 있던 것뿐이야. 반성하지 않았잖아, 솔직히 말해서. 조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,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,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, 검수완박이니 공수처니 계속 헛소리만 하다가 시간 보낸 거 아니야. 그리고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. 대체 무슨 고통을 받았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. 그럼 그 사람이 살인이라고 치자고. 살인을 했어. 이게 살인을 한 건 아니지만, 조국 일가가 살인한 건 아니지만, 아무튼 그것도 죄니까. 그럼 그 살인하고 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한 30년 살다가 모험수로 해갖고 나왔어.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? 물론 30년이라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벌을 받았을 뿐이지, 피해자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자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. 그 조국 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을 벌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특권층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자기 자식들을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경쟁을 시켜서 입시 비리,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시 비리조차 덮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, 이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지금 받지도 않았잖아.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최종심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 끝날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정경심은 징역을 살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조국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.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고 싶으면 하는 거고,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. 용서를 강요하면 안 돼요. 이 정도 고통받았으니까 용서해라. 이거 무슨 권리로 이딴 소리를 하시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반성이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그래, 저 일가가 그래도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텐데, 단 한 번도 이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. 정경심 봐, 정경심 깜빵 갔다 나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뭐죠? 책 냈잖아, 책. 책이 깜빵 갔다 온 거를 뭔가 훈장 난 것처럼 나 혼자 합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책을 냈단 말이야. 조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발뺌하고 있고, 조민도 계속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자기가 관여는 했다. 뭘 했냐면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진 가짜 서류를 자기가 제출했다. 그 제출한 게 죄라면 내가 사과하겠다. 이런 식으로 좀 한정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, 그리고 재판부가 이미 다 정경심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낸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조민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집안은 끝까지 법꼬라지들이에요. 법꼬라지들. 법이 어떻게든 자기가 죄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든 지금 계속 발뺌하고 변명하고 죄를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발언하면 내가 죄를 덜 받을까,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그리고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. 아니, 그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, 인연이 없는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?
어떻게 알길래 뭘 근거로 탄원서를 작성했는지 솔직히 좀 의아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탄원서를 작성을 할 때 뭐 그냥 이름만 쓰고 사인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탄원서가 자기가 진짜 지인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평소에 지켜봤는데 이 죄는 지었지만 평소에 굉장히 사회에 공헌을 하고 다른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번에 실수를 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용서해 준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모르는데 왜 탄원서를 쓰냐고. 아니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냅두면 되잖아. 왜 거기 나서가지고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모르면 제3자는 그냥 닥쳐야 돼. 왜냐면 그 사건을 잘 모르잖아.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잘 모르잖아. 아니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 사람 탄원서를 대체 왜 써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.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. 아니 차범근 감독님 유튜브 안 보시나요? 아니면 뉴스 기사를 아예 안 보시나? 반성이요? 누가 반성을 했다는 거죠? 이거 다 조민이에요. 조민이 뭘 했느냐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베트남 여행 갔죠. 그리고 홍삼 광고했죠. 실버 버튼 받았다고 이 실버 버튼도 냈던네. 화장품 광고했죠. 그리고 오늘 요 녹음하는 기준으로 제일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이거야. 약혼했대. 근데 솔직히 나는 조민이 약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솔직히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는데 일반인이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하고 여기다가 이걸 쳐 올렸어. 이게 조회수에 미치면은 뭐 다 그러긴 할 텐데 아니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네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말을 하지 마. 그러면은 이런 기사도 안 날 것이고 네가 결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네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그냥 아는 남자인지 그거 아무도 관심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괜히 어그로 끌고 조회수 빨려고 이런 콘텐츠가 좀 하고 나니까 없으니까 뭐든 만들어가지고 건수 있으면은 올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니 씨발 사생활 보호해달라면서 거기다가 유튜브에다 쳐올리는 거 뭐야. 뭐 물론 얼굴은 안 나왔겠지만 아니 네 옆에 자꾸 붙어있으면 그게 남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아니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숨겨. 근데 이거 뭐 조민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좀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그건데 사생활을 존중해달라. 아니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자기 사생활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.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튜버를 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해달라. 또 아니면 나처럼 그냥 얼굴 안 까고 하든가. 뭐 얼굴 안 까면 사실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그러긴 한데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아니 돈 벌어 먹으려고 얼굴 팔고 그러면서 사생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뭐 조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. 그리고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. 아 이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통 사람이면은 일단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고 치자고 뭐 나는 죄 지을 일이 없지만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뭔가 죄가 있으면 나는 그냥 일단 사과부터 할 것 같아. 어쨌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항목들이잖아.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은 유죄잖아 유죄. 그러면은 좀 사과를 하면 부모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 새끼들도 이거는 사과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하고 사과를 할 텐데 아니 부모 새끼들이 사과를 안 하니까 자식 새끼들도 존나 당당한 거야. 이거는 정치적인 조사다. 이거는 우리 가족은 도육당한 것이다. 이거는 부조리하다. 이렇게 계속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면허를 반납한 것도 어차피 이 면허가 박탈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냥 박탈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진짜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박탈될 거 그냥 반납한 거야.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집안은 반성을 한 게 없어요. 근데 차범근 감독님은 대체 왜 그랬을까를 하고 좀 찾아봤어. 대체 왜? 이 지금 6년 전 사진이라는데 차범근 감독님과 고기 파티. 배성재, 김어준, 주진우. 이제 배성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전문 캐스터니까 뭐 아나운서긴 하지만 스포츠 캐스터니까 차범근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간 것 같고 김어준, 주진우가 차범근하고 같이 고기 파티를 했다.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타임지에 올렸던 사진을 같이 올려놨어. 주진우와 뭐 이 김어준하고 차범근이 뭐 어느 정도 인연이 있나 봐요. 그래갖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나? SBS에서 이런 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뭐 아무튼 거기서 차범근을 초청해가지고 하석주와의 만남을 주선했다. 하석주가 아마 옛날에 그 백태클 해가지고 나갔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어준하고 차범근이 인연이 있다. 이게 개인적인 인연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치 성향이 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였는지는 한 번 더 찾아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김어준과의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? 차범근에게 있어서 김어준은 세상이 나에게 등을 보일 때 울부짖는 유일한 사람이다.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예전에 그 차범근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, 그러니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때 경질이 됐어. 뭔가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이 됐다는 거야. 근데 경질이 됐는데 유일하게 딴지일보만이 이 차범근을 편들어주는 기사를 썼다는 거야.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그 당시 딴지일보는
그 대세 여론에 반대되는 칼럼을 많이 썼거든. 그러니까 일단은 딴지, 그 말이 딴지를 보고 그거야. 딴지 보는 거야, 딴지. 뭐,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세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류 스트림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칼럼을 많이 쓴 거지. 그러니까 이 차범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쓴 건지, 아니면은 그냥 당시 대세에 거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차범근은 그때 뭐 일방적으로 전 국민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편들어주는 요 김어준의 딴지를 보고 아주 고마웠었을 것 같아. 나여서도 고마웠을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,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편이,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면 정말 감동받을 수 있고 뭐 그렇기도 하죠. 일면식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감싸주니 정말 좋은 사람이다. 내 정말 속마음을 잘 알고 있는, 이해해주는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차범근이 조국에 탄원서를 써줄 그런 상황은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차범근 감독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또 축구 해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기본적으로 차범근 감독님 자체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.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니까. 그런데 좌파 인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김어준하고 만나고 주진우하고 만나면서 뭐 요즘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지. 그러면은 당연히 차범근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이슈에서 어쨌거나 김어준은 막 방송 뭐 뉴스 이런 거 진행도 하고 유튜브도 막 구독자가 막 100만이 넘는 이런 유튜버가 자기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좀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을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탄원서도 옛날에 이제 98년도 그렇게 경질을 당하면서 당시에 이제 차두리가 고대에 진학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악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학업 관련해서 좀 자기하고 같은 동일시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. 조국도 자기 자식들이 전부 다 뭐 학위를 잃고 직업도 잃고 뭐 이렇게 됐는데 자기도 그렇게 될 뻔했기 때문에 좀 애처롭게 생각해서 탄원서를 써준 것 같아. 근데 좀 여기서 문제가 차두리가 고대에 진학하는 거는 그 당시에 축구 선수였으니까 선수가 축구팀 있는 대학으로 가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. 그런데 조국하고 조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그리고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불법과 합법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좀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걸 애처롭게 생각한 것 같아.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 가려지지는 않아. 그래서 자기가 실책한 게 내가 몰랐어요 라고 끝날 게 있고 몰랐어도 안 끝나는 게 있단 말이야. 이건 근데 이거 몰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차범근 감독님께서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. 뭐 축구 해설을 한다던가 어디 뭐 축구 관련된 뭔가 뭐 패널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주댕이를 돌릴 때는 잘 알아보고 놀리자. 잘 모르고 낄 때 안 낄 때 내가 잘 모르면서 꼈을 때는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댕이를 놀렸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참 차범근 감독님 말년에 인생을 스스로 꼬우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뭐 얼마 안 남은 인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나이 이제 좀 많이 드셨는데 좀 힘든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나라 축구 레전드로서 처신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